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드디어 2023년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피셜이 나온 거죠. 지난 12월 23일에서 24일 넘어가는 새벽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 세무사란 직업이 이렇게 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저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세법 개정안을 제가 오늘 다 살펴봤고 사례를 들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계산 구조가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뭐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 공제금액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세율 개정됐고요. 세 번째, 세부담 상환율 바뀌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바뀌었지만 여기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2023년에 일단은 바뀌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같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공제금액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6억이었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공제액이 아예 없었죠.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 일반적인 경우 공제액이 9억으로 바뀌었고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이거 조금 아쉽긴 한데 법인은 바뀐 법 내에서도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뀐 건 세율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가 3주택자 플러스 조정 2주택자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3주택자이면서 엔드 과세표준 12억 초과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12억은 과세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아니에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9억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한 금액이 12억이 넘고 그러면서 내가 3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엔드니까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과세표준이 12억이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부담 상환율. 세부담 상환율도 150%. 내가 작년에 냈던 종합부동산세에 1.5배까지는 안 내게 해주는 세부담 상환율이 150%였고 최대 300%, 3배까지 내게 했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춰졌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내년에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80% 적용한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했으니까 80%로 적용을 하겠지만 이건 뭐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든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늘었어요. 개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12억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9억을 2명 있으니까 최대 18억까지 공제를 하게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했을 때 12억까지밖에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세액공제를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에서 노령자가 장기간 거주를 했다면 공동명의로 18억 공제하는 것보다 종부세가 더 적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쨌건 부부 공동명의가 앞으로는 종부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의 세금이 계산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볼게요. 조정지역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냥 가정한 거니까 그냥 2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20억인 것으로 가정을 하고 단독 명의로 혼자 두 개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2021년, 2022년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을 반영한 2023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제액을 적용을 해볼게요. 2021년에는 6억이었고 올해도 6억이었고 2023년에 1세대 1주택자 아니고 단독명의니까 9억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2021년에는 95%였고요. 2020년에는 특별히 제일 낮은 60%, 2023년에는 80%를 적용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세율을 적용할 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중과가 되었고요. 2022년도 중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3주택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12억이 넘지 않아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환율 2021년엔 300%였고요. 2022년도 300%, 2023년에는 150%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적었어요. 첫 번째 공제액, 두 번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 번째 세율, 네 번째 세부담 상환율. 이렇게 네 가지가 종합부동산세액이 바뀌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금액을 알려드려야죠.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2021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 갖고 있으신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2,628만원 내셨고요. 2022년에는 1,368만원 내셨습니다. 2023년에는 개정된 내용으로 쭉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산출세액이 64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표현은 내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2,628만, 1,368만, 640만은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한 거예요. 계산 구조에서 납부재산세를 빼기 전 금액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을 내는 건 아니고, 물론 이 금액에서 납부재산세 공제를 받고 농어촌특별세 20%를 추가로 낸다면 뭐 대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어쨌건 정확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아니고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을 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는 이렇게 절반 이상 준 게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에서 60% 줄어든 거,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올 때 종합부동산세액이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공제액이 9억으로 늘었고요. 비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로 다시 늘어날 예정이지만 중과세율에 적용됐던 세율이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다가 일반 세율도 2022년보다 2023년이 조금 더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환율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가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의 한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 계산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항상 설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상 정부가 내는 정책의 전부가 국회를 통과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내용은 오피셜입니다. 이미 통과가 됐고 이 내용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내년 6월 1일자에 주택 소유자들을 파악을 한 후에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정확하게 종부세를 좀 계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오피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과 이 정도로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라는 내용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